네, 한 주간의 주요 경제 이슈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천대학교의 한치호 산학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7월부터 이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그렇죠. 발표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네, 이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3개월 유예 기간을 두고 이제 7월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법정 최고금리가 현재 24%에서 20%로 인하가 됩니다. 이 금리는 그러니까 은행과 금융회사 대출뿐만 아니라 사인 간의 거래에서도 전부 적용되는데요.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7월 7일부터 적용되고요.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그 서민 그 금리를 위해서 공급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햇살론 17을 금리를 2% 인하한답니다. 이것은 햇살론 17은 그 대출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700만 원까지 대출을 해드리는 건데요. 이 금리를 현재 2% 인하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전망 대출 2는 3천억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전환 대출, 그러니까 그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3천억을 공급하겠다는 거고, 네. 햇살론 뉴스는 1,000억을 공급하는데 이것은 이제 청년들한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한테 공급해 준다는 거고요. 뭐 후속 조치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뭐 대부업체에 은행권 자금을 공급해서 대부업체도 좀 금리를 낮춰보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이자 제한법이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네, 30일 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죠. 208만 명의 고금리 채무자가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 거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정부 정책 효과가 이거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뭐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소급 적용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서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강구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은행과 카드사에서도 이런 상품을 좀 만들어서 판매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2017년 말에는 93만 명이었는데 2021년 2월 말에는 약 8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초기 이 정부가 들어섰을 때 27.9%였던 그 현재 이자가 20%까지 지금 현재 낮춰졌기 때문에 약간 7.9% 정도, 거의 8% 가까이 내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서면 브리핑에서 이제 모순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어떤 걸 말씀하셨냐면 저신용 고금리, 고신용 저금리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하셨는데 마침 어제 또 바로 청와대에서 해명이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좀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로 해명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서민들한테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해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민감한 부분이죠. 그러면은 최저금리 인하를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그 서민을 보호하는데 최저금리 인하는 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네. 생각되는데요. 이제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은행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서민들 대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이제 금리가 높아서 다른 데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중금리 시장이나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균형을 좀 잡아줘야 되는 좀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프리미엄 대부업체 은행권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이제 그 금융위원회에서 이야기했는데 과연 프리미엄 대부업체가 어딘지 그것을 저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이 좀 필요하다. 뭐 지금 햇살론도 있고 뭐 미소금융도 있지만 실제로 이분들은 이제 대출만 해주시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현재 제2금융권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은행에서도 중금리 대출처럼 좀 그 예금도 받고 대출 대주는 좀 그런 금융기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다 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지금 개인 그 신용평가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금년서부터 이제 점수제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이 그 평가하는 기준을 좀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지금은 이제 금액이나 뭐 이런 거 갖고 따지는데 네. 실제로 제대로 잘 갚으신 분들한테 뭐 금리 신용평가 점수를 높여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제가 사실은 전면적으로 좀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서민들을 보호하고 이제 서민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본연의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렇죠. 혼선이 없도록 네. 제도가 잘 시행이 돼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용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재벌그룹의 정기 공채가 폐지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왜 이런 추세가 나타나는 걸까요? 네, 이제 롯데에서도 엊그제 이제 폐지한다고 했고 이미 현대차나 LG는 폐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SK는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그러고 삼성은 유일하게 남아 있는데요.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사회 구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사회 구조가 바뀐 점은 첫 번째로 우리가 요즘에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인구 문제. 그다음에 이제 교육의 문제도 이제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화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도 많이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되는데 사실 가장 큰 변화는요 경제 구조가 바뀐 거죠. 우리가 네. 지금 그 현재 모든 상황들이 경제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뭐 IT 업계는 인력이 부족해서 난린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그 인력에 네. 대한 것도요 극과 극이에요. 기술이 있는 인력들은 정말 그 서로 그 데려가지 못해서 난리고요. 네. 약간 좀 떨어지면 취업하기도 거기도 힘듭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노동 시장에 대해서는 유연성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과도 그러면은 뭐 공채 이런 트렌드가 변하는 게 좀 연관성이 있나요? 당연히 네. 연관성이 있고 그렇게 돼야 되죠. 지금 현재 인력 채용 방법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인재가 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인력 채용 방법은 우리 대학 수시를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에서 수시 모집할 때 뭐 특정하게 잘하는 학생들을 뽑지 않습니까? 뭐 그렇듯이 인력 채용 방법도 그렇게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역량도 키우는 것도 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또 경력직 채용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기업이 좀 달라지고 있죠. 처음부터 대기업 가는 것보다는 내가 적당한 내가 그 체질에 체격이 맞는 중소기업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 그 고용시장 변화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재직 기간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공무원 뭐 어렵게 시험 봤는데 25%가 1년 내에 그만둔다는 뉴스도 보셨을 거고요. 근데 사실 일부 그룹에서도 대기업도 대졸사원이 이제 들어와서 25%가 뭐 1년 내에 퇴직한다 그런 통계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시장 유연성은 자연스럽게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1년 안에 그만두는 직원들이 많은 걸까요? 그거는 이제 기업 네. 문화가 좀 다른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겉으로 보이는 기업과 우리가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보는 기업의 문화는 전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좀 많이 사라지기도 네,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 취업 전략하고 개인 그 발전 전략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80, 90 사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100세 넘으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애의 직업이 한 두세 번 바뀐다라고 보면 완전히 좀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사실 중소기업에서 이럴 때 좋은 조건으로 인재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육과 제도 내용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학교도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학교 교육과 내용도 좀 바뀌면 좋은 현상으로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용시장에 불고 있는 새바람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봤고요. 오늘 교수님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